사업을 볼 때 이것만큼 꼭 확인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기본 베이스로 그걸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부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돈을 얼마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너무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비등재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두 분은 실제로 사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두 분도 사옥을 쓰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사옥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몇 개 정도의 건물을 보셨어요? 저희 5개 맞나요? 많이 안 봤어요, 생각보다. 네, 저희 5개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러 가지도 않고요. 저희가 본 것 중에 이제 하겠다고 한 것도 몇 개 있었어요. 한 3개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3개가 다 금액이 안 맞아서 못했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업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다 어떤 매물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팽단가라든지 이게 금매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두 분의 기준이 뭐였어요? 일단 첫 번째 입지, 그리고 두 번째 가격, 그리고 세 번째 개선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주로 많이 보죠. 두 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5개만 봐도 딱 눈에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사옥을 보시는 분들이 한 평균 몇 개 보고 구매를 하세요? 진짜 많이 보세요. 최소 한 50개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억이 있다. 그럼 20억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보죠. 그 기간이 뭐 또 단기간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제 물건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물건이다 판단되시면 이제 그때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 이제 기준점이 흐려지고 할 수 있잖아요. 사옥을 볼 때 이것만큼 꼭 확인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딱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외관이죠.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맞는지. 예를 들어 저희가 빌딩을 주로 다루는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택 같은 이런 건물이었어. 그럼 안 했겠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부티크하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이런 건물을 원했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100%다 완벽하지 않았었어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80% 정도 완성이 된 상태였고 나머지 20%는 내가 채우자. 왜냐면 100% 만족하는 물건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만족한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가 모자란 건물이더라도 내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싸게 샀고 그러니까 저희는 20%는 저희 돈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아까 외관이라 하셨는데 그 외관이 생각보다 중요한가요? 저 사실 외관은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익 아파트 살아야죠. 네? 자의를 왜 살아요? 네. 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뭐 옷을 이렇게 뭐 갈아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자주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외관이 좀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는 건물을 외관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흑색 그리고 백색, 베이지색 이거 주로 많이 쓰는데 요즘 트렌드는 좀 외관은 어떤 게 대세가 돼요?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자리에 있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다가 짓는다, 뭐 신사동에 짓는다, 뭐 청담동에 짓는다. 동네별로 임차인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2호선 테헤란로 쪽에다가 짓는다. 임차사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각 원하는 이제 트렌드대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예를 들어 목자상권에다 짓는다. 그러면 또 사무실처럼 지면 안 되거든요. 상가처럼 지어야 되고 동네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하이드 벽돌, 롱브릭 이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유행이 지나간 건 아니에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제일 호불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보시기에 검은색, 베이지, 화이트 각자 성향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어떤 색을 많이 선호하셨어요? 저는 이제 봤을 때 개발하시는 업체에서는 블랙톤 되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화이트톤 되게 좋아하세요. 엔터라든지 뭐 건축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베이지 색깔 되게 좋아하세요. 대표님들에 따라서 남자 대표님들은 웅장하고 단단한 느낌의 블랙톤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고 여자 대표님 분들이 화이트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웅장한 맛을 내려면 블랙과 화이트 어떤 게 좀 더 맛이 나나요? 블랙이죠. 블랙이 아무래도 남성인데 단단하고 좀 이게 근육 많고 그런 성향으로 보이고 화이트는 이제 섹시한 여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도로가 4m 도로일 때 블랙을 그래서 많이 쓰죠. 네,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마감재 외벽을 선택할 때는 주변에 화이트 건물이 많다 하면은 또 그냥 거기다 화이트를 넣어버리면 묻혀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도로에서 제일 멋져 보이게, 웅장해 보이게 할 수 있는 마감재를 그 현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외관을 보고 또 우리가 야외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차장은 도대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주차는 일단 대수보다 편하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앞뒤 주차를 빠바박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8대를 댄다, 그럼 뒤에 차들이 다 빼달라고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렬 주차로 돼 있다던가 주차가 편해야 돼요. 근데 그거의 기준이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저렴한 차는 아니고 그래도 고가 차량을 타다 보니까 내 차가 주차하기 편하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늘 항상 편하게 할 수 있어. 제가 테스트해서 합격하면은 그냥 합격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뭐 미용실 가든 음식점을 가든 주차가 편리한 곳은 또 가고 싶은데 주차가 불편한 곳은 다른 데를 또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고객님들 내방이든 그리고 대표님이 주차를 하시든지 일단은 주차 편리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차를 4대인데 이중주차와 3대 되는데 이중주차가 아닌 거 어떤 게 조금 더 활용성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4대요. 4대를 하고요. 대수는 일단 채워야 돼요. 왜냐면 그 두 자리를 한 차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더 큰 차를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운데 이렇게 갈 먹고 것 이렇게. 같아요. 가운데 먹고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건물의 외관과 주차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명과 조경이죠. 현재 만약 안 돼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요. 조명하고 사실 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또 회사의 그 이미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제 건물 매입하신다면은 꾸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옥상 부분에 이렇게 라인 조명 다 켜놨어요. 너무 이뻐요.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심심한 맛이 있는데 또 요즘 문화가 이렇게 건물 외벽에 조명 다는 거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고급화 전략이 점점 이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다 외관에다 조명을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또 관리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전기세 크지 않습니다. 전기세 몇만 원인데 사업 매입하시려고 네. 하신 대표님들이 전기세 때문에 걱정은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료가 이 주거용 전기는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비싸요. 하지만 상업용 전기는 굉장히 쌉니다. 한 달에 뭐 풀로 틀어놔도 몇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머 설정해서 많이 출근 안 할 때나 아니면은 저녁에 조금 10시 이후에부터 출근 시간까지는 또 꺼둘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신다면은 전기세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외관을 보고 건물 내부를 보잖아요. 이때부터는 어떤 걸 차근차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공용 부위잖아요. 승강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석재하고 벽 마감이랑 천장 마감을 보게 되죠. 여기에도 보면은 좀 잘 지은 데 같은 경우 라인 조명을 또 따놨어요.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다른 현장들 가보면 승강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하는 거 현대 엘리베이터나 혹은 이제 LG 오티스 이 두 가지를 선호하는 게 AS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무래도 둘 다 대기업이잖아요. AS 그리고 유지 관리,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조금 저렴한 거 하신다고 이제 뭐 티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빌라에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업무용 상업용 건물에는 좀 이게 현대는 오티스가 좀 더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승강기 사양, 그다음에 바닥 석재, 그리고 이제 벽하고 천정, 거기에 이제 조명 어떻게 구성해놨는지, 그 다음에 그 공용 부위에 화장실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사업을 사셨을 때 엘리베이터를 큰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몸에 있으면은 혈관이라 생각해요. 혈관. 다 통해야 되잖아요. 통하잖아요. 다 엘리베이터로 통해야 돼. 통하네요. 통해야 돼. 혈관이 좀 이제 안 좋아, 안 이뻐. 네, 그럼 영양제 먹어갖고 하잖아요. 저는 혈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혹은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제 타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업무 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고급지게 되어 있으면은 그날 하루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방문하신 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진짜 혈관이라 표현을 하고, 승강기가 정말 중요하다. 네. 보통 사옥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사옥의 이미지를 계속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을 설치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본인들만의 뭐 광고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회사 소개 영상. 네, 회사 네. 소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들 환영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내부를 또 보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계단 쪽에 화장실이 있는 게 좋을까? 내부에 있는 게 좋을까? 그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게 제일 화장실이 좋습니다. 근데 주로 내부에 있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평수가 작아서 그래요.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게 되면 내부 면적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화장실은 무조건 외부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장실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또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층별로 일단 탕비 되게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 뭐 사옥을 지금 살려고 갔을 때 봐야 되는
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회사든 간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룸 구성, 뭐 대표실이라든지 임원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비품실이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벽, 바닥, 천장, 조명, 냉난방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기본 베이스로 그걸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게 많죠. 근데 이게 다 돼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공간 구성하는 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공간 구성하는데 비용 쓰고 그 다음 이제 비품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돈이 최대한 내부엔 덜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매수자가 자기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큰 편인가요? 많이 크죠. 왜냐면 뭐 한 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건물 전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절대 싸지 않아요. 제가 김종규 선수 건물 인테리어 할 때 1억 7천에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돈이었었어요. 그거는 딴 데서 했으면 2억 중반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봉사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나온 거지만 그 봉사 수준으로 나온 1억 7천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뭐 한 2억 5천 드려야 된다. 그거 하는 게 바닥벽, 천장, 조명, 냉난방기 여기서 끝이거든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이제 아낄 수 있게 미리 다 되어 있는 데를 꼭 보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건물을 겉에만 이렇게 지어놓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나 봐요. 많아요. 뭐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차인 스타일대로 뭐 하겠지.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80%가 좋아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100명이 와서 보고서 100명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명이 와서 봤을 때 80명 정도는 괜찮네, 좋다 이렇게는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보는 눈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고급지고 좋은 거 보면 와 좋다, 고급지다 하는 거고 별로다 하는 것들은 그냥 누가 봐도 다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80은 만족시킬 수 있게 미리 구성을 해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실내는 다 봤잖아요. 네. 그 다음 또 중점적으로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하자죠. 큰 하자 중에 이제 누수와 균열이 있는데 균열은 건물 노후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균열은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균열을 저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누수도 마찬가지로 어디든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공사되는 것처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새로 짓는 새 아파트 가보면 입주하기 전에 이제 사전 점검 가잖아요. 그럼 스티커 나눠주잖아요. 고쳐주세요. 여기저기 붙여달라고. 예. 어디든 완벽하게 100%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수가 어느 부분에 얼룩 자국이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룩 자국이 있다. 그럼 누수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수리를 이제 맡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건물 신축하게 되면 2년 동안 무상 AS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지, AS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 건물 매입하시는 게 장점이 그 AS 기간이 끝나면 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면은 다 누수가 잡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신축 건물 매입하시면은 관리적인 면에서도 비용적인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새 차 예를 들어서 포르쉐 911을 샀어. 혹은 이제 중고 911을 샀어. 새 차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 남아 있는 거랑 중고 같은 거 보증 끝난 거랑 내 돈 들어가기 돈이 시작하죠.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냥 이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거든요. 사용자들이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은가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되지 하는데 안 팔린 건물도 진짜 안 팔리잖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가격의 문제죠. 근데 이 입지적인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쨌든 직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언덕이나 너무 멀게 느껴지면 또 직원들 뽑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고요. 꼭 지하철역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랑 가까운지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 나가는 건물 없습니다. 안 팔리는 건물 없어요. 근데 다만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가격. 그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고 너도 나도 막 건물 사고 싶고 이럴 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회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변 자영업자들도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이렇게 좀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건물을 다 보면 구매 의사가 있으면 이제 또 대출을 받아 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 대출 받아봤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뭐 주담대 혹은 뭐 이제 가계대출 이런 거 말고요.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래은행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주거래은행에 먼저 의뢰를 하세요. 사업자 주거래은행에서는 이미 이분들의 현금 흐름이 대충 나오잖아요. 우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주거래은행에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서류를 달라고 하겠죠. 뭐 재무제표를 달라, 뭐 3년치 뭔가를 달라 등등등 해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 제출을 해보면은 대출 한도를 몇 프로 해드릴 거고 금리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답을 받고서 타 은행을 또 비교를 또 해보세요. 제출했었잖아요. 똑같이 서류. 이걸 가지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똑같이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 통해서 알아보세요. 왜냐면 내 지인의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의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장님들을 또 소개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건을 받아서 비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사옥을 매입할 때 이 자금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만 보여드리는 그렇죠. 네,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네. 지금 그러면 대표님들 저희가 볼 때 이거 보랬잖아요. 네. 반대로 볼 때 이런 게 있으면 좀 이건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선 주차장이요. 다른 것들은 미비하면은 내가 돈 들여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블랙으로 돼 있어. 나 마음에 안 들어. 화이트로 그냥 칠해가 색깔 바꾸면 돼요. 뭐 조명이 없어. 조명 돈 주고 설치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차장. 주차장은요, 돈을 얼마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구조대로 이건 짜져 나온 거기 때문에 몸의 뼈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팔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 팔 자르고 다시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만큼은 꼭 확인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차를 편안하게 댈 수 있는지. 대부분 답이 나오잖아요. 네.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에요, 내 차를 주차장. 편안하게 될 수 맞아요.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사옥의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 상권 내에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주차보다 입지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권 내에 있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이 좀 거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와서 다 인테리어 싹 하거든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왔어. 싹 인테리어 하잖아요. 미용실이 들어왔어. 싹 인테리어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사옥 같은 경우,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럴 수 있겠네요. 뭐 지금 제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사옥 사라. 왜? 지금 현재 급매물 많고 금리가 저렴하니까, 은행에서 잘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매입하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상가 건물 사셔야 될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 내가 뭐 예를 들어 4층 5층 학원 쓰고 나머지 층 임대줘, 그러신 분들이나, 어제 우리 또 식사하러 갔을 때 네. 또 오징어회 그 사장님도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엔 또 임대를 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예. 예를 들어 2층에 내가 미용실 할 거야. 미용실하고 나머지 층은 다 임대 주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입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자분들은 지금 2025년도에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진짜 흔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디벨롭 했던 게, 디벨롭한테 대출 되게 유리하게 해주고 금리 싸게 해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막혔어요. 임대업으로 보거든요. 임대업이 아닌 실제 운영하는 법인들, 수익이 나는 법인들, 은행에서 이걸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업을 하나 더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너는 맨날 사라 그러냐? 뭐 지금 경기 안 좋아갖고 다 지금 사람들 죽는데, 그리고 공실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요, 매년 트렌드는 바뀌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출 정책하고 금리예요. 이런 것들이 저리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한도가 좋게 나오고, 이런 업종이 다양하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업종만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렇죠. 바뀌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정부가 이제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매출 나는 법인한테만 지금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혜택이 좋은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업 사세요 이랬어요? 그때는 아니지. 왜? 그때는 금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월세가 더 저렴했고, 맞아요. 지금은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이 기회다.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지금은 한 타임 기다려 보시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매입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안 좋은 상황에서 버텨보자, 뭐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안 좋은 상황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장에는 어떤 분이 사면 좋다, 이런 시장에는 어떤 분이 사면 좋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꼭 또 댓글에서 너네 뭐 맨날 사냐, 뭐 좀 진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두 분 저번에도 정말 싼 매물 올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셨잖아요. 그 정도니까 제가 방송 촬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거는 진짜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나오는 게 나왔으니까 촬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진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살 사람이 많고, 생각보다 이 좋은 매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옥 살 때 어떤 걸 보면은 좋으실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